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급 응용 문제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는 슈타켈버그 모형이 되겠어요. 수량 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슈타켈버그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순차 수량 경쟁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슈타켈버그 나오면 시간이 좀 걸려서 풀지 마세요 하는데 이게 간단해 보이긴 하잖아. 근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업이 3개야. 예, 이해 가시죠? 여기서 동질제를 생산하는 뭐 세계 기업이 슈타켈버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선 먼저 보면 시장에 역수요 함수가 P가 100-Q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시장에 역수요 함수가 여기 뭐 빠져 있는데 문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여기 100-Q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Q가 기업이 3개 아니겠습니까? 3개이기 때문에 얘는 기업 1의 생산량, 기업 2의 생산량, 기업 3의 생산량 요거의 합이다라는 거. 요걸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산출량을 결정해. 그래서 기업 1이 먼저 산출량을 결정하고 기업 2는 기업 1의 생산량을 보고 나 얼마나 생산해야지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3은 기업 1과 2의 산출량을 모두 관찰한 다음에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요게 바로 순서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요거보다는 동그라미가 낫겠네. 자, 이렇게 기업 1이 있고요. 기업 2가 있고요. 기업 3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 1이 제일 먼저 선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Q1을 먼저 선택해요. 선발자가 돼서 선도자가 돼서 생산을 해. 1단계. 그럼 이제 요걸 보고 기업 2가 Q2를 생산하는 거야. 요걸 보고 기업 3이 Q3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 순서. 여러분, 순서가 있을 때는 요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요. 우리 최종 결론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체크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워드 인덕션이라고 해서 역진 인하법 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순서는 기업 1, 2, 3 요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얘가 기업 3이 최종 추종자 아니겠습니까? 추종자. 얘는 미리 다 다른 기업들의 선택을 보고 결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할까? 요게 3단계 여기다 쓸게. 3단계 순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타켈버그 순차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 실제 시험 나오면 찍으시는 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보기 선택지 보면서 살짝 보셔도 되긴 하지만 뭐 이건 뭐 선택지가 말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뭐 3번 찍어 버리시죠. 3번이 답이네. 아무튼 근데 우리는 그냥 공부를 위해서 살짝 아이디어만 볼게요. 먼저 기업 3부터 돼 있으니까 기업 3의 최종적인 반응 곡선을 구하게 됩니다. 역진 귀납법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기업 3의 반응 곡선은요. 자, 뭐가 주어져 있어? 그래, 기업 1의 생산량과 기업 2의 생산량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야. 주어졌다고 간주하고 자신의 반응 곡선을 구하게 되고요. 이 반응 곡선을 시장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한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기업 2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만큼 하게 되니까 기업 2의 잔여 수요 함수를 구합니다. 잔여 수요 곡선을 수요 함수를 도출해서 그래서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기업 3과 기업 2 요거 구한 다음에 이제 거꾸로 다시 가서 나머지 다시 대입해서 기업 1이 직면하는 잔여 수요 곡선을 구한 다음에 기업 1의 생산량을 구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구해요. 오케이. 여기서 Q1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Q1을 다음에 각각에 대한 기업 2와 기업 3의 반응 곡선에 대입해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서 균형 가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세 개 기업에 요게 이제 같게 되는 뭐 그걸 3개 더해서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비용이 제로야. 그래서 CI가 제로이기 때문에 요거 좀 작아서 안 보실래나? 책 있으시죠 다들? CI가 제로이기 때문에 한계 비용, 기업 일의 한계 비용과
기업 2의 한계 비용과 기업 3의 한계 비용은 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요게 이윤극대 산출량은요. 요거 MR이 역시 같아야 되니까 'MR이 빵이다.' 뭐 요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오케이. 네. 고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럼 먼저 기업 3의 반응 곡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순서는 기업 3의 반응 곡선, 2의 반응 곡선, 1의 생산량 요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 3의 반응 곡선 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야. 여기서 기업 3의 반응 곡선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기업 3의 반응 곡선. 자 그냥 살짝 우리 요거를 풀게 되면 단순한 그냥 꾸러미 모형 같은 거는 인제 되게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의 수요 함수 고거 나와 있는 걸 통해서 한계 수입을 구해야 돼. 근데 원래는 이걸 전체 여기다가 인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죠. 100 에다가 요거 Q1, Q2, Q3 해 가지고요. 이윤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업 3의 이윤 함수를 구해서 P가 여기 있지. P가 있고 Q3 요렇게 있고요. 비용은 빵이잖아, 빵. 그러니까 요게 한계 비용이 빵이다 그러면 총 비용이 빵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100 마이너스 Q1 자 이거 마이너스 쓸게요. Q2, Q3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게 Q3 요렇게 되죠. 요걸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할까요? Q3로 미분해서 빵으로 둡니다. 이렇게 빵으로 둬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 보는 건데 요거 우리 결과는 알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 이꼴 MC인데 그냥 MR이 빵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기업 3 니까 MR3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 가파르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절편은 요거 Q3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이 수요 함수에서 Q3만이 관심사가 되는 것이니까 요거 100 마이너스 Q1, Q2는 절편이야. 그리고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MR3와 MC3가 빵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푸는 거야. 요거를 푸는 거야. 요거. 여기선 그래도 많은 제약 조건을 심플하게 줬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할 맛 나긴 합니다. 자 그럼 요걸 정리해. 요걸 정리해서 Q3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정리하면 Q3 2로 나누니까 50 마이너스 2 분의 1 Q1 마이너스 2 분의 1 Q2 요게 반응 곡선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제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면요. 기업 2가 자녀 수요 곡선에서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찾아야 돼. 기업 2의 요 반응 곡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찾게 됩니다. 반응 곡선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요. 기업 3의 반응 곡선을 시장 수요 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P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100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100 마이너스 Q1 그리고 Q2, Q3인데 이 Q3는 요걸 넣는다고. 요거 나타내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바꿀까? 그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50 마이너스 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Q1 마이너스 2분의 1 Q2 이 나중에는 그냥 살짝 대충 감을 잡으면 직접 계산하면서 심플하게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 마이너스 자 2분의 1 Q1 2분의 1 Q1 마이너스 2분의 1 Q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기업 1의 반응 곡선에 맞춰 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 주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기업 3의 반응 그 3의 반응이 바로 반영된 자녀 수요 곡선이 돼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요게 기업 2의 반응 곡선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한계 수익 곡선을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럼 MR2는 네. 요거 보시면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만 2배 가파르잖아. 50 마이너스 요거 절편이야. 기업
그다음에 요거 기울기 2배 가파르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냥 Q2 이렇게. 2분의 1 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2배 가파르니까 1로 바뀐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기업 2의 반응 곡선은 요게 어떻게 된다고? MC 그게 빵이잖아. 그래서 Q2로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 MC2는 빵이니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Q2는 50 마이너스 분의 1 Q1 요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게 인제 기업 2의 반응 곡선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업 1이 직면하게 되는 자녀 수요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요쪽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기업 1에 거기 나와 있는 자녀 수요 곡선 여기다 집어넣으면 T는 어떻게 돼요? 50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거 Q2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되겠죠. 그럼 스텝 2 거기 앞에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어서 요렇게 할게요. 여기다 다시 써 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밑에다 쓰면 좋은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자 그러면 기업 1의 자녀 수요 곡선은 여기다 집어넣어 Q2를 여기 잠깐 요 Q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P 요거는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그다음에 2분의 1 Q1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약간 식이 지저분해지죠. 이게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하기엔 그렇고 약간 우선 근데 지금은 공부를 위한 거니까 약간 정석으로 요렇게 해 보시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 25 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Q1 요렇게 됩니다. 4분의 1 Q1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선도자 1기업의 생산량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역시 MR1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MR1 여기다 할게요. 여기 MR1 이건 우리 본 것처럼 기울기 2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5에다가 2분의 1 Q1 이거고 MC1도 빵이라고 했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푸는 거야. 그럼 Q1 값이 얼마가 됩니까? Q1 값은 50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Q1 값은 여기다 쓸게요. Q1 값은 50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 Q1 값을 여기에다 넣는 거지.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 구퉁이 여기다 50 이걸 집어넣게 되면 Q2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Q2 값은 얼마? 25. 25 됐습니까? 그러면 Q3 값은 25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요. Q3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Q1, Q2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면 Q3 값은 네 집어넣으면 12.5 이렇게 나와요. 12.5 이해 가시죠? 여기서 전체 총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Q1 50 더하기 Q2 25 더하기 Q3 12.5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숫자가 뭐 이래 87.5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100에다가 집어넣어야죠. 1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니까 100 마이너스 87.5 이렇게 돼서 12.5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힘겹게 왔네. 답은 12.5 이렇게 돼요. 그냥 공부를 위해서 이 정도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